가지고 진정으로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무력이 아니라 문화의 힘으로 존중받는 나라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정치만 잘 됩니다. 우리가 세계를 이끌 주도하는 그런 번영된 나라 꼭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 수 있습니다. 양대판 정도가 지금 우리 눈앞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철원 주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 말씀 하세요. 우리 역대로 우리가 대통령 후보를 여러 분을 냈지만, 대통령 후보가, 우리 민주당 계열의 대통령 후보가 철원을 방문해 주신 것은 오늘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내가 여기 선거 때마다 와서 이 시장을 돌아다니는데 오늘 제일 열띠요. 그죠? 이번에 철원도 바뀔 것 같죠? 네! 자, 힘차게 박수 한번 주세요. 나가세요. 인사. 자, 이거. 이렇게. 이것만 좋아, 이렇게. 좋아. 자, 이재명 후보 철원 방문 현장 함께 보셨고요. 표정이 밝습니다. 이재명 후보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라고 강조했었는데 정말 당당하게 국민과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마이TV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바로 여론조사, 오늘 오마이뉴스 오마이TV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서 메타보이스 조사 결과 발표된 게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조사 결과, 여론조사 대선 주자 지지율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부대표죠. 죄송합니다. 부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대법원 판단이 나온 다음에 뭔가 좀 판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있고, 대법원의 이 어떻게 보면은 사법 쿠데타에 의한 참 드라마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론은 어떻게 흔들릴까 전망을 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특히 때마침 메타보이스가 조사한 결과가 있어서 저희가 하나하나 나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요부터 살펴볼까요? 예. 오마이뉴스와 오마이TV가 의뢰를 했습니다. 메타보이스가 조사를 했고요. 지난 5월 1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4월 30일, 5월 1일 이틀 조사를 했고요. 네.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오늘 아침에 오마이뉴스에 올라와 있어서 그 내용을 보시면서 내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대선 3자 가상 대결이 예. 올라와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는 먼저 이 대선 3자 가상 대결을 1번 기사로 올렸는데요. 보시게 될 것 같으면은 제목은 이렇게 뽑았습니다. 한덕수 후보도 이재명 46%, 3자 대결 모두 압도했다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 거는 요 내용은 5월 1일 날 조사를 했지만 네. 표본 수와 관련돼서는 대법의 판결 이후에 조사된 표본 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이 아주 큰 것은 아니고요. 네. 일단 좀 봐주시면은 지금 오마이뉴스의 탑라인 헤드라인으로 뽑혀 있는 네. 이재명 전 대표의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한덕수 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이제 후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전 총리 31.4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전 대표 네. 46.1로 나타났는데요. 요거를 잘 보시면은 이재명 46.1, 한덕수 31.4
여기에서 보실 수 있는 것은 일단은 격차가 꽤 유지가 되고 있다. 약간 네. 14, 5% 포인트 정도 격차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3자 대결은 이준석까지 불러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먼저 확인하실 수 있는 거는 한덕수가 이제 등장하자마자 31.4%인데도 그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를 전혀 삭감하고 있지 못하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재명 전 대표는 김문수와 붙었을 때 45.4, 네. 한동훈과 붙었을 때 45.8, 그리고 한덕수와 붙었을 때도 오히려 아주 극히 미세하지만 결코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이 숫자 첫째 자리 숫자를 바꿀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46.1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그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지지도는 굉장히 좀 확고하다. 이거는 되게 그 지지도가 누가 등장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빠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가 등장했을 때 김문수라든지 한동훈 대비해서 31.4니까 약 한 10%포인트 내외로 더 우세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덕수 전 총리 무소속이죠. 지금은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 양강으로 붙어 있는 이제 김문수와 한동훈 두 명 대비해서 한 10%포인트 더 얻고 있다라는 것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지금은 과거에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게 프리미엄 요소가 아니고 핸디캡 요소다. 즉 다시 얘기해서 국민의힘 후보로 등장한다라는 게 바로 오히려 간표 요인이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한덕수라고 되어 있는데 한덕수이기 때문에 김문수나 한동훈보다 10%포인트 더 얻었다라기보다는 네. 사실상 보수 정부, 보수 진영 인물이 등장했을 때에 이 정도는 하여튼 얻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후보, 국민의힘 타이틀을 달아버리면 네. 더 빠진다. 더 빠진다. 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아마 이렇게 되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렇게 한덕수 전 총리처럼 차라리 무소속으로 뭐 단일화를 해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잘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후원금 뭐 이런 것들이 되겠지만 네. 이게 정당 지원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후보가 안 되면은 안 나오는 정당으로는 돈이죠. 이제 받을 수가 없는데 네. 그런 문제를 따지면은 이게 무소속 단위라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후보를 보시죠. 거의 뭐 이렇게 따지면 이제 반토막보다도 아래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이나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이 격차가 20% 포인트를 넘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라는 그래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면 가장 큰 정당인데요. 네. 지금으로서는 그 정당 후보가 되는 데에 대한 핸디캡, 그 국민적인 어떤 그 불편한 감정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하는 것도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하는 것도 어려운 즉 다시 굉장히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다면 이준석 그 개혁신당 후보는 네. 되게 그 한 자릿수이지만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대로네요. 그냥 뭐 비슷하요 예, 누가 나오는 그대로. 간에. 제가 그럼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재명 가령 이제 한동훈 이제 가장 낮기 때문에 뭐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요 격차를 한번 보실까요? 이재명 대 한동훈의 격차 20%포인트가 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4.8. 24.8 네. 격차죠. 아하. 그런데 한동훈 대 이준석 격차 15 나오죠. 15. 예. 예. 그러면 요 격차가 1, 2위 간 격차가 2, 3위 간 격차보다 더 크죠. 그렇네요. 예. 이건 뭘 의미하느냐? 네. 그러면 이준석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2등 하겠다. 네. 라고 나설 가능성도 되게 크죠. 왜? 요 격차가 더 적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1강 2중 구도가 돼서 1강 2중. 2위 경쟁을 하게 될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 물론 이제 다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가령 이재명 대 보수 후보의 양강으로 가면서 격차는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 이재명이나 보수 후보 둘 중에 어느 진영으로 지지세를 몰아주고 사퇴할 수도 있고요.
그게 꼭 이제 원대복귀 의미에서 네. 국민의힘으로 간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튼간에 그럴 드랍할 수 있는 중간에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만 지금으로 따지면은 1, 2위 격차가 훨씬 더 크다. 예, 2, 3위 격차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여론의 흐름 그동안 우리가 뭐 갤럽 조사나 아니면 다른 MBS 조사나 이런 걸 흐름을 쭉 봤을 때 흔들림이 없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이걸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오마이뉴스 오마이TV가 의뢰해서 메타보이스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3자 대결 그 누가 붙어도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 이제 앞서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걸 뭐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네. 요 흐름은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그러니까 어제 오후 3시에 있었던 대법 네. 판결 이후에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를 뭐 전화로 또 뭐 묻고 계신데 네. 모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렇지만 당장에 있어서는 이재명 전 대표의 지지도가 급속히 빠지기는 쉽지 않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땐 이재명 전 대표가 만약에 빠질 그 우려가 있었을 때는 네. 다른 후보가 등장했을 때 이재명 대표 지도가 좀 빠져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는 이재명 전 대표의 지지도는 굉장히 견고한 흐름 속에서 네. 나머지가 이제 경쟁하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볼 수 있다. 근데 길게 갔을 때는 이제 그건 좀 봐야죠. 일단은 딱 이제 바로 이제 볼 때는 예. 우리 김봉신 부대표의 판단에 따르면은 이게 대법에 어제 선고가 있더라도 파기환송심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기환송된 그 상황이 되더라도 흔들림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당장은 없다. 당장 없다. 예. 이렇게 근데 이제 격차는 결국은 좁혀지거든요. 음. 예, 막바지로 가면 이제 좁혀지는데 네. 그때 이제 어떠한 과정으로 어떠한 인물로 뭐 어떻게 좁혀지느냐 이런 것은 봐야 될 겁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만약에 지금까지요. 네. 지금까지 이 3자 대결이라든지 아니면 다자 대결을 봤을 때 오히려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수 성향이신 분들의 투표적 극성이 확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투표율은 빠지면서 보수 성향이신 분들의 어떤 그 후보에 대한 그 응집력이 네. 이완되면서 발생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2, 3위 간의 어떤 경쟁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로 나타날 가능성도 꽤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런 흐름이 여기에서만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오마이뉴스 오마이TV 메타보이스 조사에서만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고요. 전국 지표 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MBS 조사. 예, MBS 조사는 이제 4월 28일에서 30일, 그러니까 월화수 조사입니다. 월화수 조사이고요. 여기 마치 똑같은 것은 이제 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그런데 이제 전화 면접 조사라는 게 다르고요. 그리고 1000명 마찬가지이죠. 요 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 리서치 코리아 쌍우 리서치가 조사한 건데 이거를 보더라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제가 요거를 보고서 예,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42가 나왔어요. 다자 대결이죠. 네. 여기 없다 모른 무응답이 18%로 쭉 빠질 때 이재명 대표가 42가 나왔습니다. 다자에서 네. 등장했던 갑자기 등장한 한덕수 13 먹었죠. 나머지 한동훈, 김문수 한 자릿수입니다. 물론 다자 대결이니 이렇다. 그럼 양자 대결 한번 가보시죠. 가상 대결. 가상 3자 가상으로 갔을 때. 네. 자, 똑같습니다. 자, 오마이뉴스 오마이TV 조사와 이 MBS 조사가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보시죠. 이재명 46에 김문수 25, 그렇네요. 이준석 8. 자, 또 이재명 45에 한동훈 24, 이준석 6. 이상한 뭐 않죠?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이게 메타보이스 조사와. 예, 한덕수 이거 비슷합니다. 이재명 46에 한덕수 31에 네. 이준석 6. 아니 그냥 도대체 이 결과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네요. 이거 거의 대동소이. 이 얘기는 ARS나 지금 전화 면접이나 네. 별 큰 차이가 없고 한덕수가 등장했을 때 31까지 와서 지금 격차가 15죠. 15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자, 여기서 하나를 더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재명이 지금 46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화 면접은 좀 문항을 좀 많이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인물별로 호감을 물어봤는데 호감. 이재명 호감도 46 나왔습니다. 호감도가 46.
지금 보시죠. 예. 예, 이재명 계속 올라가네요. 계속 올라왔죠. 이게 그대로 3자 가상 대결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죠. 네. 그죠? 비호감 52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정치인은 호감도가 50을 넘기가 쉽지 않다. 예. 이거는 우리가 이제 생필품이라든지 운동화라든지 이런 류의 그런 브랜드의 호감도와는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누누이 강조 말씀드리는데 네. 호감도가 이재명이 46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분들 보시죠. 한덕수 31 나왔습니다. 아까 3자 가상에서 한덕 31 나왔죠. 호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호감이 64입니다. 64. 64. 64. 자, 이거 한번 머릿속에 넣어 주시고요. 예. 한동훈 김문수 한번 보시죠. 69대 71. 아이고. 이 비호감도가 이렇게 높은데 비호감도가 높네요. 이재명 비호감이 높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임계치까지 올라가는 호감도를 50으로 잡는다면 네. 이재명 전 대표 호감도는 굉장히 지금 높은 것은 맞다.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준석 16 나왔는데 이거는 작은 정당에서는 20 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따지자면 비호감 비율은 이재명 대표는 여기서 이제 끊어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네. 예, 왜냐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비호감과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가 비호감이 막 대중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은 온당치 않은 평가일 수 있다. 다른 후보와 비교를 하면서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평가라는 것을 네. 염두에 두면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